친환경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국가가 하는 거니까 좀 믿으면 가겠죠? 저게 말이 되냐? 드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십니까? 친환경 농산물을 먹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친환경 급식을 하자라는 게 결론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친환경 농사가 시작되는 건 1980년대입니다. 1980년도 우리나라 굉장히 좋은 시절이죠. 막 88 올림픽하고 막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막 성장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농부들의 생각은 뭐냐면 농사가 자기 먹고 사는 생업이잖아요. 근데 이 시기에 외국에서 그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대량 들어오는데 그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저 농산물을 가격적인 측면으로 이긴다. 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농부가 하루에 1년에 감 10개를 생산한다고 하면 미국, 캐나다 이런 데서 생산하는 감은 1년에 한 10,000개를 생산해 버립니다. 네. 그런데 이게 값적으로 우리나라 감을 생산했을 때 100원을 받아야 된다면 수입해온 감은 30원이면 삽니다. 30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아이고 그냥 가격 싸고 보기에도 그 빛깔도 좋고 이런 거 있으면 그거 사려고 하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거나 거기서 수입해온 거나 감은 똑같은 감인데 돈을 이렇게 많이 주고 내가 이걸 사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농부들의 생각은 이렇게 가다가는 나도 굶어 죽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농업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좋다. 그러면 가격으로 안 된다면 내가 저기 수입해오는 감을 예로 들면 감보다 좀 더 훨씬 좋은 양질의 감을 생산을 해서 국민한테 제공을 해주면 국민이 이게 굉장히 힘들게 양질의 감을 생산해 온 거니까 내가 그만한 값을 주고 지불하고 사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1980년도에 거의 일본에서 많이 처음에 들어왔었는데 그 친환경 농업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첫 번째 이유는 내가 건강을 위해서 좀 오래 살아야 되겠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거의 여기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한 100% 중에서 90%의 생각은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좀 오래 살아야지. 그러니까 삶에 대한 이런 애착이나 이런 게 많으시죠. 그러니까 세상이 거의 핑크빛인 분들이 많으세요. 세상이 거의 나는 살기 편하고 세상이 좀 살만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거의 한 90% 정도가 나는 오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해서 드세요. 근데 실제로는 저희 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하시잖아요. 근데 일반 농산물보다는 조금 비싸죠. 얼마나 비싸세요? 가게에서? 예? 세 배? 될 수 있으면요, 저한테 이야기하실 때 제가 알아먹는 이야기로 좀 해주세요. 세곱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게 뭔 말이다냐. 세 배? 세 배는 아닐 텐데요. 일반 농산물에 비하면 지금은 그 전에는 그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았었지만 거의 2배 정도 차이 났었지만 지금 한 1.5배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따지면.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부정의 시선으로 저한테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이야기하다가 힘 팔려 죽겠습니다. 아주. 그 정도 아닌데 한 2배 정도 되는데 막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평균적으로 따지면 약 한 1.5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전 세계를 통틀어서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예.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용어 자체는 외국에는 있지를 않아요. 외국에는 오르간이라고 해서 영어로 하려니까 발음이 안 되네. 만을 이야기합니다. 유기농. 예. 유기농만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이렇게 세 가지 단계가 있는 이유는 뭐였냐면 처음에 외국의 친환경 농법은 굉장히 역사가 길지만 우리는 굉장히 짧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농약을 막 하고 비료 막 하던 분들이 갑자기 유기농으로 가꾸세요 라고 하면 그 전에 10개 생산하던 사람이 한 개도 생산하기가 힘듭니다. 선생님들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텃밭에서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유기농으로 하라고 갑자기 유기농으로 바꾸라고 하면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없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쓰지 않는 유기농 농산물이 있고 그 다음에 농약을 하지 않지만 화학비료는 권장량의 3분의 1 정도를 치는 무농약 농산물이 있고 그 다음에 저농약 농산물 2분의 1을 하는 저농약 농산물 이렇게 해서 나눠서 차근차근히 이거를 해 나가면서 나중에는 유기농으로 100%로 가자라는 게 정부의 시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그 전에는 저농약 농산물은 인증마크가 있는 거 보셨죠? 저농약이라고 돼 있는 이런 인증마크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교재에 보시면 사각형으로 돼 있죠? 네. 지금은 저농약이란 농산물이요. 실제로는 친환경하고 잘 안 맞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농약이나 비료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2분의 1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농약 농산물은 친환경 농산물에서 이제 빠져야 된다. 예? 저농약 농산물이 하던 이렇게 생산하시는 분들이 무농약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유기농 농사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2010년부터 저농약 인증은 안 해줍니다. 인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전에 저농약 농산물이라고 인증을 받은 농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15년까지 내년까지는 이 저농약 농산물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2015년이 되면 아예 이제 이 저농약 농산물이라는 것 자체는 아예 없어지는 거죠. 민간에서 관행농법을 하다가 이 친환경 농사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농가의 관심은 오직 내가 이게 농약이나 비료를 하지 않고 생산을 해야 된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무조건 생산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안 했기 때문에 막상 딱 농사를 지어서 그 전에 관행농법을 10개가 나오던 감을 5개 생산을 했어요. 근데 막상 이 5개를 팔아야 내 수입이 되잖아요. 근데 시장에 가서 자, 100원이에요. 일반 감이 100원인데 제 감은 농약 안 했지, 비료 안 했지, 자기 그 품팔이로 계속 자기 노동력 다 들여서 가꿨기 때문에 조금 더 받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수확량도 적고. 그래서 150원 네, 사세요 라고 하고 시장에 내놓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삽니다. 왜냐? 제일 초창기에 보면 친환경 농사로 해놓은 거는 빛깔 이상하죠. 모양 이상하죠. 이게 막 벌레 먹은 자국이 있죠. 100원짜리는 빛깔 좋고 모양 예쁘게 생기고 그랬는데 150원이라는 게 아주 희질구레한 이런 농산물을 갖다 주면서 150원에 사라고 하니까 일반인이 안 삽니다. 그래서 안 사. 그래서 그러면 이 농산물은 공산물하고 달라서 그 기간 내에 팔지 않으면 썩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럼 100원. 일반 농산물하고 똑같이 5개 100원. 100원에 사가. 이렇게 하는데 100원 주고 사실 것 같습니까? 선생님들? 왜요? 왜요? 네, 맞습니다. 100원 똑같은 가격이어도 우선은 모양이 안 좋고 빛깔이 안 좋기 때문에 안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80원. 80원에 사가라. 그래야 해서 80원에 팔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친환경 농사를 짓는 사람은 다 죽는 거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민간에서 이 농법을 어떻게 할 건지만 고민하던 게 한 10년 가까이 흘러옵니다. 계속.
그러니까 자기 뭐 엄청난 손해를 보고 오겠죠. 근데 이 친환경 농사를 꼭 필요로 해서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의식이 좀 남다른 분들이 이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자, 친환경 농산물을 이렇게 막 생산을 해가지고 이제 팔 곳을 생각을 하는데 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은 하긴 하는데 거의 뭐 모양 자체가 안 좋으니까 이걸 어디다 팔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사를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갈등을 막 겪게 되죠, 농부가. 그래서 야,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국가가 나선 게 1996년 예. 농림축산식품부, 지금 농식품부라고 그러죠. 농식품부에 친환경 농업과라고 해서 생긴 게 1996년도예요. 과가 생긴 게. 예. 이때부터 이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자, 96년도에 자, 좋아. 저 사람들을 빨리 육성을 해야 우리나라가 살고 우리나라 농업이 산다. 라고 생각을 해서 96년도에 친환경 농업과를 세워서 자, 만들어서 자, 이제 소비를 국민들에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보자. 라고 딱 하고 딱 생각을 해보니 과가 생기면 뭐합니까? 국민이 자기 주머니, 호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게 제일 먼저지. 뭐 과가 생기든 말든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98년도에 제가 여기 기관에 온 게 98년인데 98년도에 딱 와서 보니까 소비처 확보를 해야 되겠어요. 우선 가장 먼저 물어봅니다. 소비자한테 제가 가서 물어보면 자, 친환경 농산물 왜 좋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예. 사서 드시고 싶죠? 그러면 예. 근데 왜 안 사 드세요? 비싸서. 그래. 비싸서 못 사 드시나 보다. 그리고 이제 생산자한테 가서 자, 지금 가능농법 아시죠? 그럼 예. 비료, 농약 다 아시죠? 예. 친환경 농사를 지으면 수익이 날 텐데 왜 계속 가능농법을 하세요? 친환경 농사로 전환을 해보시죠. 그렇게 말하면 생산자의 열이면 열 하는 말. 팔 데가 없어. 내가 친환경 농사를 지어도 사람들이 안 사줘. 그러니까 생산자는 사람들이 사준다고만 하면 나는 친환경 농사를 계속 지을 거야. 라고 하고 소비자는 야, 생산자가 많아져가지고 이 가격이 조금만 코스트가 떨어지면 나는 그 건강을 위해서 사 먹을게. 중간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가운데서 여기하고 여기의 말을 들어서 딱 서 있으면 어떤 생각이냐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였냐. 예.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의 일이 있고 소비자는 소비자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친환경 농산물이 어떤 건지 국민이 아직 정확히 알지를 못하니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를 할 수 있는 데를 찾아보자. 찾는데 가장 나라의 운명이 달린 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러 선생님들이 교육을 하고 있는 미래 세대한테 우리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 그래서 쿠바라는 나라가 그렇게 했거든요. 쿠바가 이제 미국하고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미국이 야, 니네한테 농산물 못 줘 하고 딱 막아버리니까 쿠바는 생산한 농산물을 가장 먼저 학생들에게 주기 시작합니다. 이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도 기성세대는 조금 굶더라도 아이들은 살려야 된다라고 해서 쿠바라는 나라가 그렇게 정책을 실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친환경 농산물이 어디에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에게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급식에 이 친환경 급식을 시도를 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장관님 결재를 받고 친환경 급식을 해봅시다. 라고 해서 2000년, 2000년도 들어서 이제 뭐 시작을 하게 돼요.